자, 실무평가 갑니다. 여러분이 이 실무수행평가는 주식회사 태영수산의 입력자료 및 회계정보를 조회하여 답안수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답안수록 메뉴에 평가 문제 답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상품 매출거래처에 식사를 제공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813번 접대비 계정 과목에 대해 입력하여야 하는 대체 적요 번호는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배점이 3점짜리입니다. 상당히 높죠? 이렇게 적요를 묻는 문제는 어디 가서 찾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려놓고 프로그램에 얘를 살짝 내릴까요? 네. 기초정보관리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입니다. 클릭. 자, 상품 매출거래처에 식사를 제공했대요. 자, 식사니까 813번이죠. 여기 커저를 넣고 813번 이렇게 입력하세요. 그러면 친절하게도 813번 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됐어요? 여기에서 보셔야 될 거는 하단에 여기입니다. 오, 적요가 너무 많죠? 그런데 대체 적요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요. 대체 적요에서 상품 매출거래처 식사를 제공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했대요. 식사 제공하고 법인카드. 법인카드니까 몇 번이에요? 여기네요, 여기. 거래처 접대비 신용카드 법인. 그래서 01번입니다. 답은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개인카드를 썼다. 그러면 2번이 되겠죠? 뭐 선물대 미지급, 경조사비, 그 다음 해외, 뭐 공연 등 문화예술 접대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 번호. 두 번째, 관할 세무서인 역삼세무서 조사관에게 국세환급계좌 은행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았다. 국세환급계좌의 은행 코드는 몇 번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은행 코드. 자, 얘를 볼 수 있는 곳은 회사 등록입니다. 전체 메뉴에 회사 등록 클릭. 18번에 은행 코드니까 004네요. 그죠? 국민은행 은행 코드 물어봤습니다. 004. 답은 3번. 얘도 3점짜리입니다. 대부분 3점이고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만 4점이에요. 그래서 70점 만점. 그런데 답안 수록에다가 이렇게 평가 문제 하는 거는 62점이고요. 또 분석 문제 또 있어요. 네. 자, 세 번째.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기간 만료가 2023년 상반기 1월부터 6월에 도래하는 승용차 중에 해당하는 것은 즉 만료가 2024년 상반기에 해당하는 데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전체에 오셔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클릭. 그리고 여기 만기되는 것만 찾아보면 되죠. 첫 번째. 2023년 3월 1일까지니까 1월부터 6월 상반기에 해당이 되죠. 자, 소나타는 9월이네요. 그죠? 해당 안 됩니다. SM5는 10월 22일이고요. K7은 K7은 11월 3일이네요. 답은 262수의 9750만 해당이 되네요. 자, 그러면 얘는 차종이 QM3예요? 네, QM3. 답은 4번이네요. 답은 4번. QM3.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반기고 얘만 상반기네요.
4번 가겠습니다. 3만 원 초과 지출에 대해 영수증 수치명세서 1, 12번 명세서 제출 대상의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 오셔서 전체 메뉴에 영수증 수치명세서 클릭. 영수증 수치명세서 두 번째. 즉, 1번인데 탭은 두 번째 탭이에요. 자, 1번에서 12번. 금액을 물어봤죠? 금액 물어봤으니까 얼마예요? 13만 원. 답은 몇 번? 3번. 앞에서 입력을 안 했으면 답을 못 찾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입력을 제대로 하고 나면 문제를 찾아서 답을 쓰는 거는 되게 편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예, 답이 전혀 다른 답이 나옵니다. 5번. 2022년 12월 말 은행별 정기예금 잔액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자, 은행별 정기예금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예적금 현황으로 보셔도 되고요. 거래처 원장 또는 거래처 원장도 볼 수 있네요.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두 개를 다 볼게요. 전체 메뉴에 금융자금관리의 예적금 현황입니다. 클릭. 날짜는 12월 말이라 그랬잖아요. 12월 31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정기예금, 정기예금, 정기예금. 옳은 거 찾는 거죠? 한번 볼까요? 여기도 있어요. KEB 하나은행 정기예금도 있습니다. 자, 국민은행은 1,400만 원 맞나요? 국민은행 1,400만 원. 틀렸네요. KEB 하나은행은 3,620. KEB 하나은행 3,620. 맞았네요. 2번이 맞았고요. 자, 우리은행은 2,100만 원인데 2,150이라 그랬고 신한은행은 1,280인데 5,280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2번. 거래처 원장 한번 가볼까요? 전체 메뉴에 거래처 원장 마구 엔터 해주시고요. 계정 과목은 정기 예금 잔액 그랬으니까 F2 정기 예금. 네, 이렇게만 그냥 선택하면 4개만 뜰 거예요. 잔액을 여기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 예적금 현황 거기서 보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딱 정해져 있으니까 더 보기 좋죠. 그래서 이럴 경우 뭐 거래처 원장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6번 가보겠습니다. 5월 말 국민은행 보통예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래처가 나와 있죠? 거래처가 나와 있는 건 거래처 원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도 그렇죠. 예적금이잖아요. 그래서 예적금 현황 또는 거래처 원장. 우리 거래처 원장에서 봅시다. 거래처 원장이 열었으니까 5월 말 잔액이니까 1월 1일부터 5월, 05월 31일까지 보통예금이니까 F2 눌러서 보통예금 선택해 주시고 마구 엔터 해 주셔야 돼요. 왜? 보통예금 통장은 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요? 국민은행만 선택한다? 네, 국민은행만 선택해도 되겠네요. 얘는 국민은행의 보통예금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국민은행만 걸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서 이거를 굳이 국민은행만 볼 필요는 없고요. 전체 보고 국민은행 커져 딱 갖다 놓고 잔액 보시면 돼요. 7,945만 원이 되겠네요. 얘는 배점이 4점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 중간에 우리가 입력하면서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거래 내역이 왔다 갔다 한 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점이 조금 높은 점수에 해당이 됐네요. 7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12월 말 상품권 계정의 잔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상품권은 자산 계정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부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발행하면 또 부채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입력한 거를 기억해 보니까 자산으로 처리했던 걸 기억할 수 있어요. 잔액은 얼마입니까? 합계잔액시산표 또는 재무상태표 아무거나 보시면 됩니다. 왜? 자산을 볼 수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합계잔액시산표 한번 볼게요. 12월 31일 상품권 여기 있네요. 자, 상품권 130만 원. 재무상태표 네, 보셔도 됩니다. 재무상태표 한번 볼까요? 전체 메뉴에 재무상태표 12월 조회 그리고 상품권이니까 살짝 올려서 네, 여기 130만 원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네요. 자, 8번 문제 갈게요. 2022년에 만기 결제된 지급보험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만기가 됐다라는 거는 지급보험 현황에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이. 자, 그러면 전체 메뉴에 열려 있는 거 너무 많으면 조금 좀 닫으세요. 왜냐면 교육용이기 때문에 에러가 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다 봤다 그러면 닫았다가 다시 여시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자, 하단에 금융자금관리 쪽에 오시면 지급보험 현황이라고 있어요. 클릭. 2022년도에 만기가 된 거를 물어봤으니까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마구 엔터 해주시면 돼요. 만기 결제됐으니까 결제된 거, 요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두 개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랬으니까 220만 원과 1320만 원. 자,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 어음 구분에서 결제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결제된 것만 다시 보입니다. 자, 보이시고, 하단에 보면은 결제 금액이 1540만 원이 이렇게 뜹니다. 이걸로 이렇게 확인하셔도 돼요. 그래서 금액은 1540만 원. 자, 9번째 갑니다. 12월 말 현금 계정의 잔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12월 말 현금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얘는 뭐 합계잔액시산표, 현금 출납장, 재무상태표 다 돼요. 왜? 결산을 끝내고 났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편한 뭐 현금 출납장을 보든 재무상태표를 보든 합계잔액시산표를 보든 다 똑같은 결과가 뜹니다. 저는 합계잔액시산표 볼게요. 전체 메뉴에 합계잔액시산표 12월 31일 12월 말 그랬으니까 31일로 조회하셔야 돼요. 현금의 잔액은 4,983만 6,180원이네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컨트롤 C 해갖고 그 답안 수록란 있죠? 컨트롤 V 하시면 제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거 엑셀 기능 잘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붙여넣기 하세요. 시험 보실 때. 10번. 9월 말 현재 선수금 계정의 잔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합계잔액시산표 보셔도 되고 계정별 원장 또는 뭐 재무상태표 다 보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재무상태표 한번 볼까요? 여기는 합계잔액시산표로 나왔는데 재무상태표 한번 볼게요. 전체 메뉴에 재무상태표 9월 말 그랬으니까 9월로 줘야 하면 돼요. 부채 쪽으로 오시고요. 선수금
365만 원이 되겠네요. 자, 되셨죠? 11번 문제 가겠습니다. 1월 11일 발급,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에 승인 번호를 기록하시오라고 했어요. 즉, 발행만 하고 전송을 안 하면 승인 번호가 안 뜹니다. 그래서 전송까지 끝내야지만 승인 번호가 떠요.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 전체 메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클릭. 1월 11일 한 장만 보세요. 자, 체크하시고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클릭, 로그인, 매출 조회. 여기 승인번호 여기 있습니다. 2022-010-3555 2022-010-3555가 되겠죠. 즉 전송까지 해야지만 이 번호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되셨죠? 닫기. 12번 갑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전자로 발행된 매출 계산서 매수는 몇 매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계산서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계산서 합계표를 열어주셔야 되고요. 예정신고니까 1기 언제부터 언제? 1월부터 3월까지를 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 전체 메뉴 부가가치세 1 계산서 합계표입니다. 클릭. 1월부터 3월까지 조회를 해주시고요. 매출을 물어봤으니까 매출 계산서 중 전자 발행 매수니까 전자란의 소개, 매수, 여기입니다. 여기. 거래처 수 아니에요. 4개. 아니면 여기 하단에 발행 매수, 4매. 자, 4매가 답입니다. 매입을 물어봤다. 그러면 그렇죠. 매입 계산서에 1매. 이렇게 되는 거죠. 13번 가겠습니다. 유형자산에 속하는 계정 중 6월 말 순장부금액,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가장 적은 계정과목 코드를 기록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순장부금액을 알아보려면 재무상태표. 네, 재무상태표 좋을 것 같아요. 자, 재무상태표 전체 메뉴에 재무상태표 6월 유형자산 중이라 그랬으니까 유형자산 쪽으로 오시고 여기 토지부터 비품까지네요. 그죠? 지금 여기 구축물 같은 경우 6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280만 원. 요게 순장부금액인 거예요. 순장부금액이 가장 적은 계정과목 코드를 물어봤는데 이 구축물의 계정과목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모음을 열으시면은 여기 계정과목 코드 보기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세요. 기능모음의 계정과목 코드 보기입니다. 클릭. 그랬더니 구축물이 몇 번이에요? 204번. 이거보다 더 작은 거는 없어요. 290, 280이거든요. 그래서 20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04번 구축물.
자, 14번 갑니다.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이라는 거 아시겠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두 번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매입세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서 상단부에 불러오기를 클릭할 것 그랬어요. 그럼 불러오기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메뉴, 전체 메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1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 있어요. 클릭. 1월부터 3월까지 열어주시고요. 상단에 불러오기 하라 그랬죠? 자, 불러오기 누르겠습니다. 확인. 예. 두 번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서 매입세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매입세액 얼마예요? 95만 원이 되겠네요. 첫 번째 탭에서 95만 원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6번) 6월 말 미수금 계정의 잔액은 얼마입니까? 뭐 합계잔액 스탬프 보셔도 되고 계정별 원장 또는 재무상태표 보셔도 되죠? 네. 자, 합계잔액 스탬표 잔액을 물어보는 거는 그냥 합계잔액 스탬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합계잔액 스탬표 6월 말 그랬으니까 6월 30으로 조회하시고요. 미수금 네, 미수금의 잔액 738만 5,070원이네요. 이렇게 끝에 자리 수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력하실 때. 이런 경우는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갖다 놓으면 복사해서 갖다 놓으면 잘못 입력할 염려가 없으시죠? 네, 그렇게 활용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738만 5,070원. 자, 16번.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9번 란 매출세액 가해 금액은 얼마입니까? 단 상단에 세로 불러오기를 클릭할 것 그랬으면 세로 불러오기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전체 메뉴에 부가가치세 1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 1기 예정 신고니까 1월부터 3월까지 부르세요. 자, 1월부터 3월 31일. 네. 아니요 하시고요. 뭐 이해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 불러올 거거든요. 여기 새로 불러오기 키가 있어요. 얘를 불러오세요. 그러면 그동안에 입력되어 있는 게 몽땅 불러옵니다. 자, 불러오셨나요? 여기에서 뭐를 물어봤냐면 매출세액 가해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얘예요. 1,413만 원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1,413만 원이다. 이게 뭐랑 똑같아요? 여기 매출세액하고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클릭이 안 되지만 여기는 클릭이 돼요. 그래서 복사에다 갖다 붙여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액과 관련된 메인 매출장에서 매출 유형 17 카드과세 합계 금액은 얼마입니까? 합계 금액 물어봤으니까 공급 대가를 물어본 거예요. 자, 메인 매출장 가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서
전표 입력 장부에 매일 매출장 여기 있습니다. 클릭. 일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됐다 했으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구분은 매출이죠. 자, 매출. 유형은 17번 카과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뭐 전체로 보셔도 되고 합계로 보셔도 되고요. 네. 봤더니 총 얼마? 1월과 2월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분기계로 보셔야 돼요. 497만 2천 원이네요. 497만 2천 원. 합계 금액 물어봤으니까. 공급 대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497만 2천 원. 자, 18번 문제 볼까요? 2022년도에 발생한 손익계산서의 영업외 수익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영업외 수익 금액. 손익계산서 여세요. 자, 전체 메뉴에 손익계산서 12월 영업외 손익이니까 수익 이 항목이네요. 그죠? 영업외 수익 629만 5,660원이 답이네요. 답이 틀리다. 아, 860원. 아, 맞네요, 답이. 629만 5,860원. 십구 번 문제. 12월 말 재무상태표에 비유동 부채 잔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재무상태표 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12월 비유동 부채니까 조금 더 내려야 되겠죠? 아, 이거 코드 없애는 거요? 여기서 다시 눌러서 얘 한 번 더 누르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코드 보기 했다가 코드 보기 지우면 없어집니다. 비유동 부채니까 여기 있네요. 4억 7천만 원. 자, 조의 마지막 문제. 20번. 평가 문제는 20문제입니다. 그래서 총 62점으로 이루어졌어요. 12월 말 2월 이익 잉여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얘는 재무상태표를 보셔도 되고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보셔도 됩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볼게요. 자, 재무상태표 12월에 어디랑 같냐면 요 금액, 이익잉여금 요 금액하고 같거든요. 9,185만 8,750원. 이 금액이 어디서 온 거냐면 전체 메뉴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네, 저장된 거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9,185만 8천 요 맨 밑에 있는 거 9,185만 8,750원 요거랑 똑같거든요. 자, 얘가 2월 이익 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자, 열려있는 거 조금 닫겠습니다. 너무 많이 열려있어서. 저장하시고, 뭐, 저장 안 하셔도 되는 거면 안 해도 되고요. 네. 네, 됐습니다. 영수증 수치명세서는 꼭 저장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문제 5번 회계 정보 분석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웅수산의 입력 자료 및 회계 정보를 조회하여 답안 수록 메뉴에 회계 정보 분석 답안에 입력하시오. 달라요. 평가 문제를 입력하는 답안이 따로 있고 회계 정보 분석 답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입니다. 4점짜리예요. 부채의 비율은 타인 자본의 의존도를 표시하며 기업의 건전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전기, 제5기 말 부채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단, 소수점 이하는 버림할 것 그랬어요. 부채의 비율은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클릭하셔서 1월로 하셔도 되고 12월로 하셔도 돼요. 왜? 전기에 대한 부채 비율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조회를 누르면 전기의 부채 비율이니까 내려갔고 자 부채 총계 자, 여러분 여기다 제가 커저를 놨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눌러보세요. 계산기 눌러서 여기에다가 1억 5,450만 원 입력하시고요. 나누기는 F예요. 그래서 나누기 자본 금액을 알아야 되죠. 자, 자본은 밑으로 또 내리면 여기 자본 총계 있죠. 그래서 6억 3,878만 원. 이거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졌어요.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1억 5,450만 원 나누기 얼마였죠? 6억 3,878만 원. 그리고 자릿수를 소수점 이하는 버릴 것 그랬어요. 자,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해야 퍼센티지로 나오죠. 자, 24%입니다. 소수점 버린다 그랬으니까 0의 자리로 놓고 하는 거예요. 자, 답은 2번. 네, 2번. 24%. 자, 두 번째.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 전기, 제5기 분의 영업이익률은 얼마입니까? 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할 것.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 하면 되죠. 자, 그럼 손익계산서 열어서 12월로 조회하셔도 되고 아무거나 조회하셔도 돼요. 5기에 대한 문제니까. 자, 영업이익 어딨냐? 여기 있네요. 영업이익 계산서 1971만 4천 원을 매출액으로 나눌 겁니다. 위로 올려서 2억 4천 원. 2억만 4천 원. 그리고 곱하기 100.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9.857.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죠. 그럼 둘째 자리까지 나타나야 되는 거죠. 둘째 자리까지 해서 반올림. 9.86. 답은 1번이네요. 1번. 네. 9.86.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그 컴퓨터에 있는, 즉 프로그램에 있는 계산기는 오른쪽 마우스에 있어요. 그래서 계산기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다니는 컴퓨터로, 아니 저기 계산기로 계산하셔서 하셔도 되는데 요거 많이 이용하세요. 네. 그러면 내가 답안 등록할 때 뭐 갖다가 써서 등록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회 비대면 시험 대비 모의고사 공개형 하나를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